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볼 자료는요, 미국의 처방약 가격 문제입니다. 특히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꺼내든, 뭐랄까, 상당히 파격적인 계획에 대한 블룸버그 기사인데요. 미국 약값을 전 세계에서 제일 싼 수준으로 맞추겠다, 이런 최혜국 대우 행정명령을 내리겠다는 겁니다.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, 또 현실성은 있는 건지, 기존 정책과는 뭐가 다른지 한번 제대로 알아보죠. 네, 핵심은 그거죠. 미국이 다른 선진국들 중에서 약값이 제일 싼 나라 있잖아요. 그 나라랑 똑같은 가격을 내게 하겠다. 이런 거예요. 트럼프 전 대통령 말로는 이걸로 약값이 뭐 30%에서 한 80%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는데 와, 진짜 솔깃하면서도 좀 대담하다 싶죠? 근데 딱 듣다 보면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? 하는 생각이 들어요. 맞아요. 기사에서도 딱 그 부분을 지적해요. 이 계획이 정확히 어떤 약에 적용될 거냐, 뭐 정부 보험인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에만 할 거냐, 아니면 민간보험까지 다 포함하는 거냐, 이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아직 잘 모르겠다는 거죠.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봐야 할 게 그 배경인데요. 아시다시피 미국 약값이 세계에서 제일 비싸잖아요. 근데 이게 또 역설적으로 보면 이 높은 가격 때문에 제약회사들이 막 혁신적인 신약을 개발할 동기가 됐다 뭐 이런 시각도 만만치 않거든요. 그러니까 제약업계는 당연히 반발하죠. 이런 식으로 가격 통제하면 수익 줄고 그럼 신약 개발 누가 하냐 뭐 이런 거죠. 아, 그러고 보니까 이 최애국 대우라는 아이디어, 이게 처음 나온 건 아니잖아요.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도 비슷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? 네네, 맞아요. 그때도 있었죠. 그때는 주로 이제 의사 진료실에서 맞는 주사제 같은 거예요. 좀 비싼 약들. 그중에서도 복제약이 없는 그런 약들을 대상으로 했었어요. 메디케어 시범 프로그램 형태로 예를 들면 프랑스나 일본처럼 약값 싼 나라들 수준으로 가격을 좀 내려보자 이랬던 거죠. 아마 한 22개국인가? 그 나라들 최저 가격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. 뭐 이런 계획이었고요. 근데 그때 그게 결국 잘 안 되지 않았나요? 그건 왜 그랬죠? 아, 제약회사들이 가만히 안 있었죠. 그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이러면서 소송을 걸었고요. 결국 연방법원에서 딱 제동이 걸린 거예요. 그러다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서는 이 판결에 항소하기보다는 아예 다른 길을 갔죠. 그게 바로 여러분 들어보셨을 인플레이션 감축법, IRA 있잖아요. 이걸 통해서 일부 비싼 약들에 대해서는 메디케어가 제약회사랑 직접 약값을 협상하도록 한 거예요. 이건 그러니까 가격을 그냥 일방적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서로 테이블에 앉아서 협상을 한다는 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방식하고는 좀 근본적으로 다르죠. 아하, 그렇군요. 그러니까 외부 가격을 그냥 딱 가져와서 이 가격에 내놔 하는 거랑 최혜국 대우 정부가 직접 자, 가격 좀 얘기해 봅시다 하고 협상하는 거랑은 완전 다른 거네요. 현재 IRA 협상에는 의사가 직접 투여하는 약은 빠져 있지만 뭐 나중에는 포함될 수도 있는 거고요. 그렇죠. 이런 식으로 미국 안에서 약값을 어떻게 정할 거냐 이 논쟁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. 현재 진행형이죠. 근데 또 여기서 흥미로운 게 트럼프 전 대통령 주장인데 이 정책을 쓰면 다른 나라 약값도 덩달아 오를 거라는 거예요. 그래서 결국 전 세계적으로 좀 공정한 가격이 될 거다. 뭐 이런 예측도 내놨더라고요. 그 공정성 주장은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? 약간 미국이 그동안 전 세계 신약 개발 비용 다 내줬으니까 이제 다른 나라도 좀 내라. 뭐 이런 뉘앙스로도 들리는데요. 바로 그 시각인 거죠. 예. 미국 시장에 그 높은 약값이 사실상 전 세계 제약 R&D 비용을 떠받쳐 왔다. 뭐 이런 논리예요. 이건 단순히 약값 문제를 넘어서는 거죠. 그러니까 혁신에 드는 비용을 그럼 누가 어떻게 부담할 거냐? 더 나아가서는 국제보건 경제 시스템 전체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이야기 좀 정리해 볼까요?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파격적인 약값 인하 카드를 꺼냈는데,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여전히 좀 불투명하다. 이게 첫 번째고요. 그리고 이 배경에는 미국의 높은 약값이 제약 혁신을 뒷받침해왔다는 그런 현실이 있고 또 과거에 비슷한 정책이 법적인 문제로 한번 좌초됐던 경험도 있고요. 게다가 지금은 IRA,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서 정부가 직접 약값을 협상하는 또 다른 방식이 진행 중이라는 거. 이런 아주 복잡한 상황 속에서 나온 이야기라는 점이네요. 네, 맞습니다.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죠.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. 과거에 법적 장벽에도 부딪혔었고, 또 지금은 IRA라는 다른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잖아요.
이런 상황에서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최애국 대우 정책이 다시 추진된다면 이번에는 어떤 정치적, 법적 난관에 부딪힐 수 있을까요? 그리고 제약산업은 지난번과는 또 다르게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대응할 거라고 보시나요? 이 점을 한번 스스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시면 오늘 저희 이야기가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